네, 안녕하세요. 벌써 2022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요. 모두 2022년 보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다 같이 좋은 일만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매달 보는 우리 BSI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SI 지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연관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사이트를 열어보겠습니다. BSI 지표 소개할 때 항상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BSI 지표가 뭔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BSI 기업 경기 실사지수입니다.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하는 겁니다. 기업가 자신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 알겠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수로 표현한 그런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SI 지표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항상 보는 것은 전국경제인연합회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이라고 부르죠. 들어가시면은 여기 소식이 있습니다. 소식 클릭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정상적으로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클릭을 하시고 정경련 소식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클릭하기 전에 딱 갖다 대면 이렇게 뜹니다. 보도자료, 발표문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전망 기업 경기 동향조사 BSI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이 12월이 어제였죠. 이제 1월인데 이게 한 달 전에 나옵니다. 한 달 전인데 26일, 보통은 한 25일, 26일 이때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러니까 다음 달 전망 기업 경기 동향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사를 보면 전망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경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저 사람도 예측을 하고, 서로 막 이것저것 유튜브도 듣다 보면 짬뽕이 돼서, 그래서 다음 달 경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BSI 지표를 매달 한 번씩 챙겨보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구나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BSI 지표는 지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86.9, 90.3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 되면 경기 확장 국면, 100 이하가 되면 경기 침체 국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100 이하로 나오면 그냥 경기가 안 좋구나, 경기가 침체 국면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이 매서운 경제 한파, 새해 1월 경기 전망 88.5로 암울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건데, 그래도 뭐 단기가 모이면 또 장기가 되듯이 1월이 암울하구나, 뭐 2월, 3월, 4월 돼도 쉽게 풀리진 않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 BSI 2022년 4월부터 연속적으로 부진한 지수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수값은 전월 대비해서 3.1포인트 상승했다. 네, 12월보다는 아주 조금 미세하게 좋아진다. 그렇지만 영 경기가 좋지 않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은 86.9, 비제조업은 90.3,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는 조금 나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수가 90.9, 수출이 90.7, 뭐 수출도 크게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상품 경쟁력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가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외국에서 싸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 1월 수출 지수도 90.7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다 같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측면에서도 87.9로 더 안 좋습니다. 기업 경영 활력 제고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주든지 아니면 자금 시장 안정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앞으로 정부에서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했습니다. 1월 BSI 전망치는 88.5를 기록했습니다. BSI는 전월 85.4, 대비로는 3.1포인트 반등했지만 2022년 4월부터 9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12월 BSI 실적치는 85.7을 기록해서 2월부터 11개월 연속 부정 전망을 보이며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실적입니다. 파란색은 전망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 여기 보시면 2022년부터 해서 2월부터 해서는 100 이하로 하회하면서 꾸준하게 밑에서 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현재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쉽게 좋아질 리는 없겠죠. 자, 다음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추이를 보시면 되겠는데, 주황색이 비제조업입니다.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는 조금 상회하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기준선 100 이하를 하회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조업 중에서 의약품은 나름 괜찮습니다. 겨울이고 하니까 감기도 많이 걸리고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의약품 쪽은 100이 나오고 있고요.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세부 산업이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국내 수출의 간판 업종인 전자통신, 반도체를 포함해서 10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0년 10월 이후에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주가가 굉장히 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조업 세부 업종에 보시면 의약품만 100이고 나머지는 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제조업 산업 중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가 111.3, 12월 말에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둔, 이거는 이제 12월 26일 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인상 결정을 앞뒀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었죠. 4인 기준으로 한 달에 4,000원 인상되면서 역대 최대치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올라가면서 가스나 수도 이쪽도 당연히 인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자, 한 종목 보겠습니다. 대성에너지. 제가 대성에너지 몇 번 설명을 드렸고 수익을 줬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대성에너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업 개요를 보시면 2009년 10월 대성홀딩스로부터 물적 분할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가스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난방용 냉난방 공조용 영업용 및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도시가스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내버스용 연료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충전소를 12개 운영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대구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구광역시 죽곡지구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본드 보시면 장기채가 A볼, 신용도도 굉장히 좋고 자사주는 조금 없지만 그래도 대성홀딩스 외 1인 대주주가 72.73%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네,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차트를 보시면 네, 완전히 지금 폭망하고 있죠. 월봉 차트를 보셔도 여기에 중요한 20월선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20월선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는 한 7,500원 밑에 60월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전에 뭐 여기서 잡아주겠죠. 여기서 이동평균선은 올라오고 있고 중요한 지지라인은 한 8,000원 정도로 보이는데 8,000원 정도에서 잡아주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앞으로 전기요금 오를 거다, 가스요금 오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종목, 자,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횡보를 했었죠. 횡보를 하는데 내가 여기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고 앞으로 요금이 오를 테니까 상승하겠지, 풀베팅 하면 요렇게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어떤 모멘텀이 있어도 이렇게 풀베팅은 안 된다. 우리는 항상 미래, 뒤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뒷수까지 다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빠지면 여기다, 여기 빠지면 이제 여기고, 네, 이런 걸 다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종목을 투자하실 때 풀베팅은 하지 말자. 고수들도 풀베팅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보고 풀베팅 했다가 나락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모멘텀이 있어도 조금 주의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를 보시면 2022년 5월 이후로는 네, 소비자 심리도 꽁꽁 얼어붙었다.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현재 86.5, 굉장히 아래쪽에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상승할 때 개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상승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훅 이렇게 매수를 쳐주면 쭉 올라갔다가 개인들이 또 조금 들어오면 주가가 쭉 빠지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 우리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굉장히 웃긴 거지만 경제는 장기적으로 분명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면서 언제 얼만큼 상승할지, 언제 얼만큼 하락할지 뭐 예측하는 게 불필요할 정도로 주가는 멋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만 한번 경험으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개인들이, 특히나 애까지 들쳐맨 와이프, 엄마들이 나와서 주식시장에서 이거 사야 된다, 저거 사야 된다 할 때는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다는 것,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뼈저리게 느낀 그런 사실이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투자에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점점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는 게 당연히 맞는 투자법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종목으로 어떤 종목에서 투자를 내기는 쉽지 않다. 고수들이 이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손들이 돈을 많이 버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시면 전 세계는 2023년에 2.2% 정도 경제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이 4.6%로 중국이 굉장히 경제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경제 성장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도 뭐 주가가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쓸데없는 전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성장률을 따라서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우리나라도 굉장히 안 좋지만 올해 1.8% 경제 성장을 이룩할 전망이고, 미국도 굉장히 안 좋은데 0.5% 정도 상승할 전망으로 보여진다. 자, 밑으로 조금 보시면 추강호 정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자,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 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지만, 자, 금리가 만약에 6% 올라갔다 칩시다. 그런데 물가 상승이 만약에 7% 올라갔다. 자, 그러면 실질 금리는 물가 상승을 빼야 되죠. 명목 금리에서 실질 금리를, 물가 상승률을 뺀다. 그러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 수준이다. 금리가 굉장히 높지만 물가 상승을 따져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반대로 금리를 더 올려야 될 판국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를 좀 했는데 일단 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생산 비용 압박과 국내외 경기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재고 증가에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업들의 자금 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기업들이, 부실한 기업들은 금리를 올리면 다 자빠지죠. 거기에서 연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연쇄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이 문을 닫으면 대기업도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계류된 정부 법인세 감세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BSI 지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요. 매달 한 번씩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BSI 지표를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